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청춘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말끝마다 이렇게 멘트를 치더라고요. 감사하다 이렇게요.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도 감사하다. 또 좋은 풍경을 보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든 감사하다고 외치다가 보니까 좀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고맙게 느껴지는 거겠죠. 우리도 하루하루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면 항상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겪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이존우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화요일에는 또 처음 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에도 찾아뵈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2주 동안 그래도 반등을 하고 또 안도랠리를 보이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아시아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또 동반해서 코스피가 빠졌는데 121선 이 저항선을 좀 뚫지 못하고 네. 좀 돌파를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올라왔던 게 사실은 조선, 철강, 네. 화학 이런 쪽들이 이제 올라와서 아무래도 중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올려 놓았던 주역들인데 그러한 종목들이 결국 숨이 많이 차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50선 정도는 박스권 상당 저항을 받는 그런 지수대가 지금 온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만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관망 장세로 또 다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보다는 이제는 좀 조정 또 그리고 좀 관망하는 시장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철강이든 조선이든 이런 쪽들이 올라왔지만 이게 더 이상 쭉 더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명분이 사실은 네. 없어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네. 상승 흐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조금 어떤 글로벌한 어떤 정책적인 온기가 나오든가 그래야지 아직까지 지금 어느 정도 사실은 주식하기 제일 어려운 종목이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들어가서 이익 나본 사람이 거의 대한민국에 네. 없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쉬어가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책적인 이벤트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열리고 또 선물옵션 만기일 또 22 통화정책회의 등 이런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해서도 시장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고 계신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시죠? 여기 경기도 양평인데요. 네, 경기도 양평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네요. 네네네. 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요즘에 어떻게 매매 잘하고 계세요? 아유,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밝은 모습은 항상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한 5년 됐어요. 5년이요. 네, 네.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초보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수익은 많이 보셨어요? 들 때는 조금씩 보는데 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고 까다로울 때는 이익을 보지 못하네요. 네, 한 2011년, 2010년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실례지만 연령대 어떻게 되시죠?
예, 77세예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예. 그러면은 70대 때 들어가신 건데 노후 자금으로 들어가신 거세요? 예. 그래도 조금 갖고 해요. 한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지금 투자 규모는 5천만 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5년 전에도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가신 거세요? 예, 5년 전에는 한 7천만 원 갖고 하다가 네. 조금 좀 늘었었어요. 근데 또 안고 있다가 네. 다시 한 5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투자를 하실 때 스타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5년 정도 되셨으면. 아유, 지금 좀 네. 여유가 있으시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접근도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장기적으로 하는 걸 요즘은 좋아하는데 네. 이익이 안 나고 사면 자꾸 미쳐요. 네. 네. 그럼 단기론 들어갔다가 자꾸 미쳐서 네. 네네. 좀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 또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도 있나요? 이렇게 장기는 안 하고 중기까지는 했었는데 네. 요즘은 오래된 게 없어요. 그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지금 단기랑 중기를 좀 병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단기의 비중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요즘 좀 단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로 종목을 선별할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목들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전문가님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스마트 방송을 계속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네.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네. 또 와달에 될 때는 좀 덜어 잘 되고 그러더니 요즘은 들어서는 이익을 못 냈어요 지금. 주로 이제 방송 추천주를 참고를 하시고, 네. 네. 그럼 직접 HTS 보고 매매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여기서 유튜버드 방송 아주 매여서 살고 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네.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꾸준히 좀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계속 지켜보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많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차장님, 저희 시청자분께서 좀 단기랑 중기 병행은 하시지만 단기를 조금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종목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단기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통적으로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건 뭐 사적인 건데 두산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일부 갖고 있었던 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000원 밑에서 샀던 거니까 단기간으로 이제 수익이 조금 이제 붙긴 붙었었는데 이거를 사고 싶어서 산 건 아니고 두산이라는 종목에 면세점 발탁되고 나서 두산이라는 종목이 이제 반토막이 나왔었죠. 그래서 두산으로 손실이 나신 것을 복수를 하려고 그럼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좀 개걸스럽게 이렇게 식사하기보다는 좀 점잖게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좋듯이요. 종목 선정할 때도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종합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상승률이 최고일까라고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 종합을 올리는 업종이 무엇일까? 그 안에서 이제 주도주가 들어 있는 건데 아주 간단한 망고의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평생 주식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종합은 지금 찌글찌글한데 작년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5년 한 해 동안에 보면은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좀 찌글찌글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요런 거에서 이제 업종별로 딱 한번 보시자고요. 2011년도, 작년 2015년도 철강 보면은 내내 이렇게 빠지기만 했던 업종이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런 쪽은 이제 주도주가 아니었던 거고 기계도 마찬가지로 종합은 치고 나가는데 이것도 죽기만 했던 그런 업종이고 증권을 봐도 요 4월에 잠깐 반짝하고 내내 죽어 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은행을 봐도 은행은 어디 뭐
지하실에서만 계속 살았죠. 1층도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그럼 전기전자를 보더라도 그랬고. 작년, 이렇게 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종합이 올라갈 때 종합보다 각도가 컸던 거 보면은 이렇게 제약 섹터, 의약 업종이 7월까지는 종합보다 훨씬 이제 빠르게 올라왔었죠. 거기에서 결국 종목을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작년 한 해 이렇게 푹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빠르게 올렸던 주역들 작년 1월 달이 돼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렇게 거래를 마구마구 실어가지고 셀트리온이라는 시가총액 넘버 원인 종목이 이렇게 퍽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이런 큰 게 올라오면서 종합을 움직여 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주도주가 될 거야라고 공언을 하는 거예요. 공언을 하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듣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주도 업종은 그렇게 보고요. 주도 업종 안에 가장 센 종목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크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주도주 가지고 거래하시면은 그 세상에 너무 소외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주도주가 가장 빨리 빠져요. 예를 들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 작년에 고점 때리고 빠지기 시작한 게 7월 29일이었다면은 그 옆에 약간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7월 초반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육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 같이 왜 사시나무 떨듯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정도 타이밍에서 매도를 한번 나는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서 반짝거리는 거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것만 딱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팔면 되지 뭐 어디서 팔면 될까요? 가격은 얼마 사실은 그런 얘기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거나 하시기보다는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성장주 안에서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인가 아니면 지속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한 2, 3년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예전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표께서 회사 일이랑 전혀 관계없는 좀 성 관련 좀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주식하다가 이걸 뭐 악재냐 호재냐 참 저도 그런 경우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일하시는 분은 잠깐 뭐 다른 생각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는 계속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뭐 휴비치라는 종목 노인들 다 지금 지하철 타도 사실은 7칸은 그냥 칸이고 3칸은 노인 칸인데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7칸이 노인 칸으로 바뀌어야 되고 3칸은 뭐 청년들 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흘러간다라면은 일시적인 유행을 말고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 좋은 데 사시는데 뭐 주식 사실은 볼 것도 뭐 없어요. 그냥 옆에 주변에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데 놀러 많이 다니시고 그런 생각을 깊이 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님을 위해서 또 코멘트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자, 그럼 종목 진단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예, 지금 두 종목 팔고요. 네. 지금 파미셀 네. 20% 갖고 있어요. 매수가 얼마세요? 5,660원. 아, 지금 비중이 저희가 30%로 알고 있었는데 20%인가요? 아니요, 30%고 네. 5,660원 한 주에. 네. 네. 그리고 AP 시스템 네. 뒷북을 치고 샀어요, 제가. 그래갖고 네. 18,400원에 사갖고 물렸어요, 또. 네. 아이고, 그게 좀 더 갈까 하고 샀더니. 그리고 바이넥스 네. 20% 21,000원 요거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거기 세 가지만 있어요, 지금. 지금 현금은 30% 들고 계시죠?
예. 네.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손실 구간, 최근 좀 소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 OLED 대표주죠. 오늘 OLED 관련주가 다시 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종가가. 네, 매수가네요. 네, 지금 그래서 소폭 손실 중에 있으시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서도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진단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네, 최근 하락세로 좀 걱정이 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종목 저희 차장님과 함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건강하신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감기 들었어요. 갖고 계신 거를 좀 이제 살펴볼게요. 저 원래 화요일날 하신 분이 뭐 어디가 뭐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오늘 나오게 돼서 만나 뵙게 됐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파미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용은 뭐 좀 내용이 중요해요. 이 회사가 지금 적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올라가고 조금씩 이제 비싼 거 아니니까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네, 그래요. 이제 적자인 거 회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보고 투자하실 종목은 아닐 테고, 예. 결국 그 속에 뭐가 움트르고 있느냐를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뭐가 숨어 있는지 찾아온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파미셀은 이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이고, 두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바이오 사업부, 케미칼 사업부를 두고 있고, 예. 바이오 사업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핵심이고,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 가지고 성체 줄기세포 및 제대열 보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고 줄기세포 배형 기술 이용해서 화장품 개발 요런 것 이제 하고 있고, 케미칼 사업부는 2012년도에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인 IDB캠 이거 자회사로 인수한 다음에 2013년 3월부터 합병을 통해서 신설된 이제 사업부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개요가 됐고요. 네. 재료가 되는 연구 분야가 어떤 크게 봐서는 세 가지인데, 심장질환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 척수질환 치료제 요 정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네요. 아주. 예,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근데 어떤 치료가 지금은 뭐 아산병원에서 몇 년째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러한 성과물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일반적인 주식하는 사람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몰라요.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게 눈치 보고 그럴 것 같은가? 거래가 안 빠졌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아산병원이랑 뭘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다. 이 내부자 아니면 사실은 모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아는 신용일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 심장질환 치료제는 연대 세브란스, 원주 세브란스, 인하대 인제대, 일산 백병원에서 상업화 임상시험 233 진행하였고요. 2010년도 하반기에 임상에 관한 최종 자료를 식약청 제출하고 2011년도 7월에 이제 품목 허가 획득했고요. 2012년도 7월에 다회 투여에 대한 임상업화 3상 임상 승인을 특해가지고 연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뇌질환 치료제는 이제 줄기세포 이용한 신경세포 분야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척수질환은 이건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인데 2007년 12월에 식약청으로부터 상업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2008년 3월부터 오늘날까지 아산병원에서 상업화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간질환 치료제는 2012년 11월 6일 이상 승인받아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요. 제가 이게 지금 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요. 네, 체크만 해놨어요, 제가. 냉정하게요. 네네.
뭐 간질환 치료제다, 척수질환이다, 이거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일반인들 의학적인 소견이 없고 그 내부자가 아니란 사람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솔직하게 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인데 의사분들 모임에 가셔가지고 매번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좀 좋은 주식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주식하는 저희들이야 재료가 있고 차트 보면서 거래량 보면 돈의 진입과 빠진 거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 사실은 좀 눈치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재료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뭐 때문에 이 종목에 내가 홀딩하고 있느냐, 그 재료의 어떤 가치는 스스로 분석해야죠.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쉽게 범접할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저 앞에 보면은요. 네. 이 앞에 보면은 요때 이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죠. 7월 24일인데 여기서 거래를 한번 빵 준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한번 갔었죠. 그런데 저때 마침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종합을 한번 보면은요. 7월 말 정도인데 우리의 작년 7월 말 정도의 종합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었고요. 코스닥도 작년 7월 말에 활짝 놀라서 이렇게 깨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파미셀은 남들 제약주들은 다 선두에서 올라갔을 적에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빠지고 있는데 눈치 없이 그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7월 말일 날. 네. 굉장히 눈치가 없고 타이밍이 안 좋죠. 안 좋죠. 남들 올라갈 때 후다다닥 올라가면은 눈에 티도 안 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남들은 이제 다 올라가고 빠지기 시작하는데 눈치 없이 올라갔으니까 그 상승세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했고 예. 잠깐 하루 상승으로 끝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가격 기간 조정 후 이렇게 지금 흘러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2월 달로 이렇게 다시 보면은 2월 달에는 뭔가 싹이 트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고 있고요. 이제 주봉 보게 되면은 주봉 역시도 아직 거래량이 큰 의미 없어요. 거래량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거래량도 큰 의미 없이 이제 박스권 등락 보이고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 근데 월봉은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크게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그냥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위다 아래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 산업재 관련 쪽에서 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막 갑자기 좋아져서 올라왔던 건 아닐 거고요. 곧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가 문제예요. 지금 어떤 종목들 보면은 제약 섹터 안에서 그런 산업재, 자본재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다시 제약 쪽으로 기관이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제 어제 오늘 기점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상반기에 있던 파밀셀은 저 앞에 한번 갈라 그랬다가 눈치 없이 올라가서 좀 미수에 그쳤던 그런 상승세가 두드러질 날이 기대는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단계이긴 한데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 별로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세요? 지금 3월이니까 6월 달 안에는 좀 기회는 줄 것 같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P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손실이시다고 하셨는데 손실이시잖아요. 아유 뒤늦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부터 크게 이익이 날 구간은 어쩌면 아니고요. 예.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은 사신 가격보다 지금 불과 뭐 조금 아래에 있지만은 곧 회복이 돼서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먼저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급등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텅 비어 있어갖고 이게 만약에요. 여기서 내일이라도 이렇게 한 방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막 서울서부터 저 제주까지 줄 서 있어요. 아유 큰일 났다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매도하실 분들이 줄 서 있거든요. 내일 한 5% 7%만 조금만 빠져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이 1층에서 이 10층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내일 조금만 눌러버리면 다 쏟아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쉽사리 망가질 텐데 어떤 성장성이 있었던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또 이거를 10,000원에도 안 사던 사람들이 15만 원에서 얼마가 갈 거라고 또 기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종목의 초입에 올라갔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은 보시면은 과거에 보면은 2012년도에 첫 거래가 터진 거예요. 거래가 평생 없다가 생애 첫 거래가 터져갖고 여기서부터 주식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날 내가 이거를 갖고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갖고 이렇게 음봉이 퍽 떨어졌으면 이날 내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날 밤 한잔 해야 되겠죠. 기분이 나빠서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날 살고 있다고 치면요. 2013년도 이날 내가 오늘이 이날이다 치면은 속상해서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AP 시스템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것처럼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생에 거래가 없다가 생애 첫 거래를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장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이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 근거는 뭐냐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조선이 어떻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국 쪽에서 많이 지금 쉐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니 같은 회사도 전 세계 시장에서 한 80% 차지하다가 쉐어를 잃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20% 10%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어떠한 산업의 어떤 큰 기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AP 시스템이 영위하고 있는 OLED는 그나마 우리가 중국한테 메롱하면서 약 올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투자가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올해 그 휘는 거 있잖아요. 네. 휴대폰 뭐 손바닥만한데 이거 뭐 갖고 다니기 귀찮아요. 무거워요. 양복도 무겁고 그러면은 수첩처럼 접어갖고 갖고 다니든지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거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2014년도 이후로 이제 고객 다변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어떤 실적의 안정감이 있고요. 네 번째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 투자 증가 계속되고 있고 요거는 성장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뒤늦게 사서 뭐 그랬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을 긴 호흡으로 두고 보면은 이익 날 구간이 있겠지만은 당장으로 보면은 이익 별로 안 날 것이다. 짧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어떤 종목 보여드렸지만 종목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게 첫 거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생애 첫 거래가 터진 게 11월 26일이에요, 요 날이. 11월 26일 요 날 터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12월 23일 요 날 요렇게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기억을 해 보세요. 11월 26일, 12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생애 첫 거래를 터뜨리기 시작한 날짜에 누가 샀나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많은 날 동네 반상회 해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예. 샀다스를.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12월 이럴 때부터
30만 주씩, 20만 주씩 이렇게 퍽퍽퍽 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요, 다. 그래가지고, 이 보시듯 이러한 거래를 11월 26일 거래, 12월 23일 거래, 잠자고 있던 주식 깨운 게 요때예요. 요때 거래고, 여기서도 1월 달에도 이날 이제 팍 세우면서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1월 14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요, 네.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요 날도 1월 23일 날도 여기서 이제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다면은, 이치적으로 이 주식을 누군가는 16,000원, 7,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18,000원인데 여기서 청산하고 끝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실적으로 믿으세요. 회사의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고 수급은 이랬고요.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막 콘덴서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은 내가 전기차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도 AP 시스템 올라가기 전에 과정을 이렇게 겪은 거예요. 다 겪어가지고 곡절을 겪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AP 시스템은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61선에 이렇게 닿고 있죠. 네. 사막 콘덴서는 AP 시스템은 아직 닿기 전이고요. 예. 그런데 결국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 보면 여기 61선에 다 닿고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빨리 안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아직 61선이라 이렇게 공토가 있기 때문에 내일 빠져도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빠지고 올랐다 내렸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61선까지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그때 올라갈 거다라고 보이고, 제가 아까도 양평 좋은데 많은데 집에서 주식 보실 필요 없다라는 게, 그렇게 윤곽을 짜놓고 있으면은 사실은 주식 보고 있을 이유는 크게는 없어요.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놓고, 아유, 놀러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데서 좀 있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결론적으로 1차로요, 거래가 처음 터진 가격에서요, 네. 25,000원, 7,000원, 그 구간까지 가면은, 그 구간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대신에 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아까 보셨던 한미 사이언스라든가 방금 또 샘플로 말씀드린 사막 콘덴서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시간을 두고 어떤 산업에 큰 변화를 주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IT 쪽이기 때문에 순환 주기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길게 권하는 것은 그래서 좀 그러한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런 입장은 아닌데, 다만 명백한 것은 1월 달에 생일 첫 거래 터지고 여기서 내가 뭐 했나? 라고 바로 돌아설 정도 주식이 그대로 끝날 사안은 아니니까, 그래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월 달에 보면은 길게 갖고 가야 될까요? 아니요, 결국에는요, 길게 갖고 가야죠. 지금 뭐 제가 봐서는 한 달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쉬엄쉬엄 이러다가 어느 날 산삼 뿌리 딱 드시고 촉촉촉 올라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양봉 한 3개 정도 나오면은 2만 원 중반대 도달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정도에는 좀 26,000원이요? 2만 원 중반대 정도에 도달이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그 한미사이언스나 사막콘덴서 같이럼 어떤 길게 두기보다는 요 순환 주기가 짧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모는 같은데 속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이제 바이넥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종목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많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정부가 지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 영위하는 업체이고, 예. 이 회사 주력이 GS071 레미게이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건데, 지난해 3분기부터 생산 시작해서 일본에서 3천억대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일본 니치코 최대 주주 등극이 됐어요. 그래서 합성의약품 등 매출이 커지고 있고, 예.
일본 최대 제네릭 제약사인 니치이코 제휴로 재무적 안정성이랑 성장성 확보한 상태. 올해부터는 니치코 제약사로부터 시장성 좋은 상품 매년 3개에서 4개 도입 예정이라 제약사업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바이넥스 굉장히 좀 편해요. 편하고 이거야말로 뭐 이렇게 막 시간을 두고 지켜볼 종목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너와 내가 같이 늙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종목 지켜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큰 우여곡절은 없어요.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일봉이고요. 주봉으로 봐도 이거 뭐 큰 곡절이 없죠.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지난달에 한 번 오르고 이번 달 쉬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요걸 좀 이동평균선을 좀 보시기 편하게 해놓을게요. 이 월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월봉을 보게 되면 요 5개월 선인데 5개월 선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요게 요런 것도 다 세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많아요. 주식 하다 보면은요. 5개월 선인데 요거 편안하게 지금 요렇게 따라만 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달은 거기에서 반등해서 올라왔고 이번 달은 쉬고 있지만, 이번 달은 음봉 나왔기 때문에 23,000원을 넘기 전에는 이거는 이번 달은 음봉으로 끝나겠죠. 이번 달 시가가 23,0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게 특징적으로 이런 흐름 보이는데,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든 주가가 더 내려가든 기간 가격 조정하는 3월 달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 주식을 볼 필요가 없죠.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3월 달은 네. 기간 조정이.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을 3월 달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시장님이 음덕을 좀 좋은 일을 많이 안 하셔갖고 이렇게 2달을 쉬어버린다, 이럴 수도 있겠죠. 바로 여기처럼요. 네. 이때가 언제냐? 2014년 12월이네요. 요것처럼 이렇게 2달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초를 다투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렇게 보인 요게 20개월 선인데, 큰 대시세가 되는 20개월 선이 횡보하다가 45도 각도로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빠졌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가시면 좋겠고, 요 최근에 올라온 종목 중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보게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20개월 선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거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무슨 전기를 꼽아서 하든 분수를 만들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기적인 수급으로 인위적인 임팩트를 가해진 게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바이넥스의 모습은 편안하게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달 길면 다음 달까지도 충분히 안 갈 수 있다라, 그거 감안을 하시고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충 어느 때쯤이면 좀 갈까요, 선생님? 그거는 지금요. 지금 방금 반대가 되는 종목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거꾸로 흘러내려오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반대 성격인 종목들이 좀 꺾어지면은 시장에서 뭐든 올라가고 돈은 어느 한쪽을 공략하기 마련일 거 아니에요. 한쪽이 약해지면 이것 팔고 이쪽으로 돈이 공략이 될 거 아니에요.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그 언제를 논하는 거는 사실은 3월 달은 쉰다고 보면 되죠. 네, 언제라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점괘의 영역 같아요. 그래서 큰 판만 보고 그렇게 맞습니다.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네, 이제 게시판과 증권통 진단도 한번 엿볼 텐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